60세 정년퇴직 후 2년을 정말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매일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여행도 다녀보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이 맛에 은퇴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군요. 한두 달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뭘 하지? 하고 막막해졌고 만나는 친구들도 할 얘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같이 은퇴한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죠. 처음엔 낚시 가자, 등산 가자 신났다가 금방 지루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돈이야 당장 급하지 않았어요. 정년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조금씩 나오니까 생활비는 괜찮았죠. 그런데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맞나? 괜히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업을 생각했죠. 작은 카페나 분식집 같은 거. 하지만 다들 말리더라고요. 60 넘어서 시작하면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이 61세에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어요. 권리금, 인테리어비, 재료비, 인건비 생각보다 돈이 끝없이 들어가는데 손님은 안 오니까 매달 적자만 쌓인 거예요. 결국 권리금도 못 받고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 하면서 한탄하는데 진심으로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렌트카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빌렸어요. 은퇴금으로 차 몇 대 뽑아놓고 개인 대여 사업을 해보려 한 건데 막상 코로나 터지고 경기 나빠지니까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유지비만 나가서 결국 대출이 늘어났죠. 집 담보대출까지 갔다는 얘기에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돈 드는 건 이제 그만두자는 결론이 났어요.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은퇴 후에는 큰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과 시간을 팔아서라도 조금씩 버는 게 낫지 내 돈을 다 털어넣고 불안에 떠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본 게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모집 공고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좀 걸렸어요. 나도 회사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차를 몰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월급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 내 일상도 규칙적으로 돌아가겠다 싶었어요. 지원하고 바로 연락이 와서 면접 보고 건강검진하고 운전 경력 확인하고 나니 금방 일 시작했어요. 하루 일과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태우고 각 집에 내려주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모시고 돌아오면 끝이에요. 일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시간 정말 잘 갑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가 왜 그렇게 안 가던지. 여기서는 애들 인사받고 선생님들이랑 대화 나누고 동네 도는 동안 이런저런 풍경도 보고 하루가 순식간이에요. 아이들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게다가 몸이 무리하지도 않아요. 긴 시간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허리도 괜찮고요.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늘 긴장하고 주의는 해야 하지만 그 덕분에 정신이 맑아집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무엇보다 이 일의 가장 큰 매력은 소속감이에요. 집에서 놀 때는 사회랑 끊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학부모들도 가끔 인사 나누고 내 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기사님 덕분에 아이가 안전하게 다녀서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진심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죠. 물론 사업처럼 대박이 나는 돈은 아니에요. 월급이 크진 않지만 최소한 내 용돈 정도는 됩니다. 커피 사 마시고 친구 만나 술 한잔하고 손자 용돈 조금 쥐어주고 큰 부담 없이 쓰는 여윳돈이 생기니까 가족에게도 눈치 안 보고 좋아요.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정년퇴직한 분들 중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사람 몸은 쓰라고 있는 건데 은퇴 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이 굳어요. 나도 처음 2년 놀 때 살이 불었어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술 한잔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챙기며 신경 쓰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까지 무슨 일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이 곧 건강이고 사회와의 연결이고 내 자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조언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돈 들어가는 건 정말 조심하세요. 내 돈 다 쏟아붓고 나서야 이럴 줄 몰랐다 하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 주변에도 동네에도 많아요. 은퇴 후에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무섭습니다. 그 대신 몸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회랑 연결되면서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 이런 걸 찾아보세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이 저한테는 그게 딱 맞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경비, 마을버스, 학원 차량, 학교 스쿨버스, 주차관리, 동네 관공서 심부름 같은 거요. 돈 안 들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요. 저도 이제 62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참 좋아요. 매일이 지루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나이 들어서도 나는 아직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돈보다 훨씬 큰 행복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은퇴 후 어떻게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시야를 달리 보면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즐겁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위에서 이야기식으로 풀었던 경험담을 바탕으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60세 이후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팁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말하듯 편하게 읽으시되 내용은 실전 중심으로 도움이 되게 써볼게요. 사실 은퇴 후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럼 뭘 해야 할까? 이거죠. 경험적으로도 전문가, 상담 현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돈 들어가는 건 피하고 몸과 시간을 투자하는 쪽으로 가자.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사업 실패에서 가장 흔한 함정이 초기 비용입니다. 소자본 창업도 실제론 소자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편의점이나 치킨집도 권리금, 인테리어비, 보증금, 월세, 인건비, 재료비 시작 비용이 5천만 원 넘는 게 허다합니다. 그뿐인가요? 한번 시작하면 매달 고정비가 나가니까 예상보다 매출이 안 나올 땐 순식간에 적자예요. 폐업하면 권리금 못 건지고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실제 한국은행 통계로도 소상공인 자영업 폐업률이 1년 안에 20%, 5년 안에 70% 가까이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낙관이 무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60세 이후 재취업 전략은 투자형이 아니라 노동형입니다. 즉, 내 돈이 아니라 내 몸과 시간을 파는 거예요. 실제 은퇴 후 재취업 사례를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첫째, 운전 이동 서비스. 어린이집 차량 운전월 8만 150만 원 수준. 학교, 스쿨버스 학원, 셔틀 10만 200만 원 수준, 근무시간이나 노선에 따라. 마을버스, 시내버스 대형 면허 필요, 정규직이면 20만 300만 원 이상 가능. 장애인 노인 복지관 차량, 운전 파트타임 6만 100만 원 정도. 이런 일들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일정한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 큽니다. 아이들이 인사하고 학부모와 이야기 나누고 선생님과 소속감을 느끼는 게 은퇴자들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다만 중요한 건 안전이 생명입니다. 음주나 약물 복용 문제 없고 꾸준히 건강검진 받고 시력 청력 관리 잘해야 해요. 둘째, 시설 관리 경비 보안. 아파트 경비 200만 원 전후. 빌딩 공공시설 관리 15만 250만 원. 주차 관리 100만 원 내외 파트타임도 가능. 이쪽 일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다만 서류, 심사, 면접에서 인상과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친절하고 신뢰가 가는 분을 원하기 때문에 깔끔한 복장,
예의 바른 말투가 큰 경쟁력입니다. 셋째, 소규모 행정심 부름 배달 서비스. 동네 주민센터, 심부름 알바지 자체 일자리. 시니어 클럽 연계, 단기 근로 한 달, 2,040만원 보조금 성격. 음식 배달마트 심부름 체력 허용 범위 내에서. 이건 소득이 크진 않지만 일상 리듬을 유지하고 사회와의 단절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사실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이 가장 큰 이유가 할 일과 만날 사람이 없다거든요. 이런 일은 돈이 적게 나와도 가치가 커요. 여기서 중요한 전문가 팁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1. 구직 채널 활용법. 은퇴 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몰라서 못 쓰는 서비스가 정말 많아요. 워크넷 고용노동부 사이트 5060대 구직 맞춤형 공고 다수. 대한노인의 시니어 클럽 지역별로 노인 일자리 전담. 지자체 일자리센터 구청시청의 별도 상담 창구. 대한적 십자사 운전직 공고 어린이집, 복지관, 병원 등 다양한 노선. 실제로 저도 구직할 때 워크넷에서 검색해서 연락했더니 바로 면접까지 연결됐습니다. 2. 건강관리 필수. 노인 일자리, 특히 운전직이나 경비직은 건강 1순위입니다. 건강검진 통과 못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혈압 당뇨 관리는 필수. 시력 청력 정기검사. 약 복용 여부 졸음 유발 약, 음주 습관 등. 규칙적인 수면 패턴. 저도 운전 일 시작하면서 매년 시력 검사, 혈압 관리 신경 씁니다. 3. 마음가짐 리셋하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나이에 하고 자존심 때문에 주저합니다. 내가 부장까지 했는데 어린이집 운전을? 경비나 하려고 이 나이까지 공부했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가둬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매일 할 일이 생겨서 규칙적인 생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사소한 대화, 인사로 외로움 해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짐.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서도 은퇴자, 재취업 만족도의 1위 이유는 사회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4. 비용 최소화의 원칙.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은퇴 후 창업은 70%가 실패. 초기 투자금은 은퇴 자금에서 영원히 빠져나간다. 리스크는 오롯이 본인 몫.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말합니다. 돈 드는 사업은 사양하고 돈 안 드는 일자리부터 구해라. 면허 대형, 일종 보통, 지게차 등 있으면 활용. 경비교육 이수 23일 과정, 5만원 정도로 경비 자격. 무료 공공직업교육지 자체 지원. 이렇게 비용 거의 안 들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목적은 부자 되려고가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리듬을 유지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좋고 사람 만나면 더 좋고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면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통해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자기 상황에 맞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세대가 너무 창업이 답이다 하는 말만 듣고 살아왔지만 사실 은퇴 후에는 작게 일하며 소소하게 살자가 훨씬 현실적이고 행복한 답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나도 뭘 해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제 경험이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용기 내서 한 발만 내디디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나이 들어도 즐겁게 살아요.